엄마, 갑자기 오시면 지혜가 불편해할 수도 있어서요. 그럼 사도는? 사도는 너희 집에 자주 왕래한다던데. 장모님은 저희가 많이 의지하는 분이세요. 그래, 사도는 편하고 엄마는 불편하다는 거구나?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65살 김영숙입니다. 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과 맞벌이를 하면서도 두 아들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젊은 시절에는 하루하루가 바빴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새벽부터 나가 일하고 남편도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우리 부부는 힘든 와중에도 아이들에게만큼은 부족함을 느끼게 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키운 큰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는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되었고 저는 그게 참 대견했습니다. 며느리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고 맞벌이를 하느라 많이 바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와의 관계가 점점 서먹해졌고 아들과의 사이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저를 더욱 씁쓸하게 만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을 떠올리면 참 많은 감정이 교차합니다. 힘들었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었고 가정과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던 시간이었습니다. 남편과 맞벌이를 하면서도 두 아들을 키우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목표였고 그 목표를 위해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장사를 하던 시절 새벽부터 일어나 시장에 가게를 열고 하루 종일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꾸려나갔고 우리는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아이들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서로를 다독이며 조금만 더 힘내자. 했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서도 그 작은 손길 하나에 모든 피로가 녹아내렸습니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면 두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뛰어나와 안겼고 손바닥만 한 손으로 제 얼굴을 만지며 엄마, 오늘도 고생했어? 하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힘든 하루였어도 아이들을 보면 피로가 사라졌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이라 혼자서도 책상 앞에 앉아 열심히 공부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학원비가 부담스러워 학원에 보내지 못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사에서 돌아오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이 공부를 봐줬습니다. 눈이 감길 듯 졸려도 참고 책을 펼쳐 문제를 함께 풀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덕분인지 결국 큰아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뻐서 남편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아들이 좋은 길을 가게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은 또 다른 고민거리였습니다. 장사로 버는 돈으로는 빠듯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저는 더 늦게까지 가게 문을 열어두고 남편도 야근을 밥 먹듯 했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명절에도 선물 한 번 마음 놓고 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등록금을 내고 학업을 포기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버틸 힘이 났습니다.
작은 아들은 형과 달리 대학보다는 기술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사회에 나가 일하면서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며 돈을 벌고 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두 아들이 각자의 길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 든든했습니다. 큰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드디어 숨을 돌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덜 힘들게 살아도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아들을 도왔습니다. 결혼식 비용을 아들 부담을 덜어주려고 했고 혼수 마련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에는 아들 부부가 가끔 저희 집에 와서 밥도 먹고 갔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면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며느리와는 살갑게 지내지는 못했지만 서로 예의를 지키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일부러 먼저 연락하는 것도 자제했습니다. 혹시라도 방문하는 것이 부담이 될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들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바쁘겠지 하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친척을 통해 사돈이 아들 집에 자주 드나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돈이 그 집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아들 집에 갈 때마다 초인종을 눌러야 하는데 사돈은 마음대로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이 사니까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나만 멀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돈은 아들 부부와 자주 얼굴을 보고 가까이 지내는데 나는 점점 그 집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왜 나만 이렇게 멀어진 걸까? 생각하면 할수록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을 하면 불편해할까봐 조심스러워했고 괜히 찾아가면 불청객이 될까봐 늘 눈치를 봤습니다. 그런데 사돈은 거리낌 없이 집에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에게 간단한 선물을 사서 전해주려고 아들 집에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집에 있니? 잠깐 들러도 될까? 그런데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아, 오늘은 좀 바빠서요. 다음에 미리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에게 방문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걸까요? 나는 아들 집을 가는 게 아니라 아들 집에 초대받아야만 갈 수 있는 손님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동안 나는 아들 집을 방문할 때마다 미리 연락했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예 방문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이 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그 한마디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사돈은 언제든지 찾아가고 비밀번호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저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려 했지만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초인종을 누르는 것조차 신경을 써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요? 이렇게 생각이 깊어지면서 점점 더 서운한 감정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 감정을 아들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괜한 오해가 생길까봐,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봐
계속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서운함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사돈이 아들 집을 자유롭게 드나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사니까 왕래가 많을 수도 있겠지. 나는 멀리 살아서 자주 못 가니까 그런가 보다 하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쪽이 계속 답답했습니다. 나는 아들 집에 갈 때마다 조심했습니다. 혹시라도 불편해할까봐 먼저 연락하고 방문할 때도 꼭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사돈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나는 여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조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돈은 마음 편히 드나들면서 아들 부부와 지내고 있다니 내 입장은 무엇인가 싶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쌓이다 보니 결국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아들에게 연락해서 요즘 바쁜지 얼굴 한번 볼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매번 같았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바빠요. 주말에는 좀 쉬고 싶어요. 전에는 그래도 짬을 내어 한 번씩 보자고 하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 한쪽이 서운함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계속 참았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괜히 갈등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그러다가 결국 참을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집에 가끔 가도 되겠니? 그러자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요즘 지혜가 좀 예민해서요. 집에 갑자기 오시면 지혜가 불편해할 수도 있어서요. 불편하다고? 나는 아들 집을 가면 안 되는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사돈은 너희 집에 자주 오신다던데. 아들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장모님이 가끔 반찬도 해다 주시고 저희도 편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불편할까봐 나는 집에 초대하지 못하고 사돈은 반찬을 해다 주니까 편하게 드나든다니요. 나는 한동안 말없이 전화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속에서 서운함과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지만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도 반찬에다 주면 비밀번호 알려줄 수 있는 거니? 그 말을 듣자 아들의 목소리가 격앙되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나는 방문객일 뿐이었습니다. 반면 사돈은 그 집의 가족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서러움이 밀려왔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키운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나를 멀리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럴까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돈은 아들 집의 비밀번호까지 알고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방문할 때마다 초인종을 눌러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점점 쌓이다 보니 결국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리 연락하지 않고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정말로 내가 예민한 걸까 싶었거든요.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그제야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며느리가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어머, 어머니 오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표정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반가움보다는 당황한 기색이 먼저 보였습니다. 머뭇거리는 듯한 눈빛, 살짝 굳어진 입술이 마치 나를 반갑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싶고 해서 들렀어. 그런데 저희 지금 좀 정리도 안 돼 있고 약속이 있어 나가야 해요. 다음에 미리 연락 주시고 오세요. 그때 뵙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며느리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조심했는데 이제는 내 방문 자체가 불편한 일이 되어버린 걸까요? 영수 있니? 네. 근데 지금 씻고 있어서요. 나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씻고 있어서 못 나온다니 정말일까요? 아니면 나를 맞이하고 싶지 않아서 핑계를 댄 걸까요? 그래. 그럼 영수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 온 김에 얼굴은 보고 가야지. 그렇게 말하며 문 앞에서 서 있었는데 며느리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오늘은 그냥 가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준비하고 나가야 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이제 아들 집에 오면 안 되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말할 힘도 없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고 차가운 바람이 몸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결국 아들 얼굴도 못 보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할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과거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위해 희생한 날들, 힘든 시간을 견디며 지켜낸 가족, 그리고 늘 아들의 행복만을 바랐던 내 마음을 그런데 지금 나는 초인종조차 맘대로 누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동생은 내 이야기를 듣자마자 화가 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사돈이 가까이 산다고 해도 어떻게 엄마는 소외시키고 사돈만 챙길 수 있어? 그러게 나도 이해가 안 돼. 언니, 그냥 참지 말고 영수랑 제대로 이야기해봐. 동생의 말에 용기를 얻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너 솔직히 말해봐. 엄마가 불편해?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저희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돈은 아무 때나 와도 되고 나는 왜 안 돼?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은요, 저희가 많이 의지하는 분이에요. 맞벌이 하면서 힘들 때 장모님이 도와주셨고, 저희도 장모님이 편해서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결국 며느리에게 중요한 사람은 사돈이었고 아들은 그저 며느리의 뜻에 따라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아들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은 먼저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서운한 감정만 쌓여갔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아들에게 먼저 다가갈 힘도 없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니 아들도 아무렇지 않게 침묵을 지켰습니다. 한 달, 두 달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아들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내가 연락을 하지 않으면 아들은 나를 찾지 않는 걸까? 한때는 하루라도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궁금해하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내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으면 찾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아들 부부는 나와 거리를 두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다는 거리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는 내가 노력한다고 달라질 수 없는 문제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형이랑 연락했어?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한동안 안 했어. 그러자 작은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이 그러는데 엄마가 요즘 섭섭해하는 것 같아서 좀 걱정된다고 하던데.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걱정된다고? 그렇다면 왜 직접 연락은 안 했던 걸까요?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걱정되면 본인이 직접 전화하면 되지. 너한테 그런 얘기를 왜 해? 작은 아들은 난처한 듯 말을 돌렸지만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큰아들에게 섭섭함을 표현하는 것조차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작은 아들이 같이 식사나 하자고 해서 오랜만에 가족끼리 모이기로 했습니다. 큰아들도 온다고 했지만 나는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큰아들을 만나니 서운한 감정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참고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던 중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집에 오셨을 때 죄송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도 아닌 아들이 먼저 사과를 하다니 의외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그러자 아들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사실 장모님이 저희를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도 모르게 더 의지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엄마를 소홀히 하려던 건 아닌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나는 잠시 말없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이 그동안 미안해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니 조금은 마음이 풀리기도 했습니다. 그래. 엄마도 이제 예전처럼 기대하지 않으려고 해. 너희도 너희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거겠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아들은 내가 섭섭할까봐 사과했지만 결국 상황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돈은 여전히 아들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 것이고 나는 여전히 초인종을 눌러야 하는 손님일 테니까요. 그날 이후 나는 큰 아들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서운한 감정을 품고 살아가느니 차라리 마음을 비우고 내 삶을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작은 아들과 더 자주 만나고 친구들과 여행 다니며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부모는 언제까지나 자식을 위해 희생할 수 없습니다. 나도 이제는 온전히 나를 위한 내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아들이 언젠가 다시 나를 찾게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는 게 당연한 걸까요? 아니면 시대가 변한 만큼 부모도 변해야 하는 걸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